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정치인의 사면 복권을 대거단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얼굴이 나올 텐데요.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 출신 등이 27명이나 됩니다. 역대 정권을 보니 임기 첫 해 정치인 사면은 최근엔 없었습니다. 그만큼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정치인만 특혜를 주는 데 대해 여론 부담이 컸기 때문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대거 감행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으로요. 자, 지금부터 한 명 한 명 살펴볼 텐데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법원의 질타를 받았던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입시 비리 관련된 인사들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이기성 기자가 시작합니다. 오는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모두 2,188명.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27명도 포함됐습니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복역 8개월 만에 남은 형이 모두 면제됐고 복권이 이뤄져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감 표명만 하는 것을 진지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허위 스펙을 만들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형 선고가 효력을 잃고 복권 조치됐습니다.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대 장학금을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어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도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 자녀 관련 입시 비리 연루자들이 모두 이번 특사로 사실상 법적 족쇄가 풀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잔영이 면제된 사면 대상자는 오는 15일 0시에 출소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은 없고 야당 측 인사가 더 많다면서요. 조국 전 대표를 야당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제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사면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사면 대상 명단에 이의 있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 취지로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통령 측근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제외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명계 이규민 전 의원은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게 일례라는 겁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야당 인사로 분류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 복권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오히려 지방선거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 아니냐며 순수한 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도 조 전 대표의 신간을 추천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사면에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 과거 야당 시절 전직 대통령 사면을 이렇게 비판했었던 민주당. 오늘 정치인 사면 결정엔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요. 자, 조 전 대표 복권되면서 선거 출마도 가능해졌지요.
조국혁신당 벌써 출마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명예회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특권으로 보이지만 실은 고통과 고뇌의 결정체라며 고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했습니다. 모든 의원님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복권 결정이 난 조국 전 대표의 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책 치료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서 더 중요하다면 원내로 가야 하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판단을 하실 거고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이 민주당 일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흔쾌하게 경쟁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조국의 날을 지정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럴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냐며 이 순국 선열을 기리는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됐다. 매국노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현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사면 발표 직후 마이크 앞에 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조국 친위대 총사면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도부도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사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꼭 사면해야겠다면 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따로 지정해 그날 하십시오.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뜻깊은 날이 조국 정경심 부부 사면으로 입시비리 부활절, 부모 찬스 사면절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정권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 조경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주홍글씨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매국노에 빗댔고 장동혁 후보도 광복절을 민족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조국 내외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보낸 명단이 실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결국 사면이 됐습니다. 복권까지 조국 전 대표 부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땅땅땅 난 거에 대해서 오늘 면죄부를 준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뭐였죠? 일단은 딸 입시 비리 혐의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인 정경심 씨가 딸 조민 씨 입시에 활용했던 7대 허위 스펙,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가 대표적이죠. 어떤 식으로 위조됐는지 판결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정 씨가 총장 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위조한 딸 상장에 붙였다. 이런 과정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재판부 당시에요. 표창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정 씨가 위조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7대 스펙 중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 등은 조 전 대표 부부가 함께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에 재판부가 조 전 대표에게 했던 말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1심 재판부 조국 전 대표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고요. 지금 딸 얘기를 했었는데 아들 입시 비리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 전 대표 부부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서류를 발급받은 것 대법원 유죄로 봤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들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 다닐 때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이 SNS 방에 저 시험 봐요라고 알리자 조 전 장관이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면 대산에 조 전 대표 부부뿐 아니라 그 입시 비리 관련자들이 지금 사면 복권도 포함이 된 거죠? 다 포함이 됐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요, 조 전 대표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이렇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의원직이 박탈도 했는데 이번에 복권이 됐죠. 또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 확정됐던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번에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 관련자니까 한 번에 사면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면을 해주냐? 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혹은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은 검찰이 이제 과잉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2019년 조국 전 대표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도중에 정경심 씨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등 매우 전방위 수사를 벌였잖아요. 부부를 둘 다 구속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 또 여권 일각에서도 아니야, 본질은 입시 비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피해자라고 보기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조 전 대표 사면을 이끌어낸 거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문 전 대통령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고요. 또 조 전 대표가 쓴 새 책까지 홍보를 하면서 뭔가 사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잖아요. 자신의 임기 땐 자신의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소극적이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인 참여 최소화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인태 전 의원 이를 두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염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마음에 빚을 졌다라고 했던 발언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과거 정치인 사면에 좀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정되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근데 오늘 야당 반응이 나왔는데 바로 이 대통령 발언이 오늘 야당의 비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정의당의 비판인데요. 공정과 책임이란 우리 사회의 최후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요. 네, 이남희 선임 기자 조금 이따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